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모든 법을 다 배우느냐? 실제 일어나는 사건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이거 한번 보세요. 가장 우리 옆에서 만나는 사건이에요. 음주 교통사고. 교통사고 냈어요. 그다음에 술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 다쳤어요. 그랬을 때 나오는 사건의 상황을 보세요.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다 나와요. 민사는 뭐겠어요? 다친 사람, 손해 발생한 거, 가해자로서 피해를 지금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민사사건이죠. 그 다음에 형사사건 뭐예요?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일단 음주운전 이전에 음주운전을 안 했어도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업무상 고의는 아니었겠죠. 과실치상죄 이런 거가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 나중에 이제 형법 강론 상해죄 배우면 업무상 택시 운전수가 아닌데 왜 업무상이라고 하느냐. 거기서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업무는 꼭 장사 비슷한 비즈니스 비슷한 업무가 아니라 항상 그런 것을 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업무상. 그래서 자가용 운전자라도 업무상이에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돼요. 그러면 첫날 자기가 비즈니스 하려고 첫날 하는 때는 어떻게 하냐. 이래라도 했어도 뭔가 업무상이라는 건 조금 지속적으로 했었어야 된다는 느낌도 있을 텐데 이래 첫 번째라도 전체적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이었으면 한 번만에 했어도 업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자주 이제 강론 읽다 보면 조금 우리의 일반적인 이미지와 좀 틀린 느낌이니까 자꾸 그거에 이제 주의 있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상은 스스로 자가용 운전해도 업무상이라고 한다. 뭐 그런 게 강론 교과서 읽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일단 형법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형사, 우리가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반법이 형법인데 형사특별법이 또 적용이 돼요.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돼요. 음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으로 사람을 쳤으면 음주해서 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했으면 형사적으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돼요. 느낌 보세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처리에 대해서 특례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되고 중대한 10가지인가 뭐 위반이 아니면 설사 사람을 다치게 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처리를 특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의사들도 수술하다가 잘못했을 때 업무상 잘못해서 사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 그런 특례를 인정해달라 뭐 이런 거가 그쪽에 있을 수 있는데 이 교통사고 자동차 운전은 그런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돼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민사적인 처리에 대한 그런 특례가 아니라 형사적인 형벌에 대한.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런 형사특별법이 지금 형법 일반법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상이 내지는 치사. 그때 치사는 이런 자동차 운전에서 치사까지 하면 징역 대신 만약에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조금 더 이 재질이 무겁다면 징역 대신 금고로 많이 간다라고 할 때 한번 잠깐 얘기했어요. 징역과 금고의 차이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 형사특별법도 알아야 돼요. 순수한 형법만 갖고 안 돼요. 실제 범죄는 과거에는 순수한 형법 자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이 특별법이 많아서 막 특별법을 잘 해야 돼요. 그 판사들도 가끔가다 놓쳐서 가끔가다 상급심에서 깨지고 그래요. 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여러분이 실제 범죄는 순수한 형사법만으로 규율되지 않고 쌈박질한 거 밤에 야간에 즉 밤에 그다음에 흉기를 들었다든지 뭐 낮이라도 뭐 그랬으면 이거 다 폭처법 줄여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가버려요. 그다음에 무슨 뇌물죄 뭐 이런 거 뇌물 양이 크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또 이런 특례법으로 가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특별법이 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범죄가
일반 형사범 중에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요새 같으면 뭐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조금 증가하기는 하지만 도둑놈 같은 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그러니까 검사들도 제대로 막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막 그런 뭐 어떤 대형 금융 사건이라든지 기업 사건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그냥 일반 70% 일반 형사는 주로 뭐 할 것 같아요? 교통사고랑 뭐예요? 밤에 술 먹고 옆 테이블에서 왜 째려보냐 하고 싸우는 거.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요새 재산범죄 중에 뭐 일반 순수 시민, 서민 이런 절도 같은 거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거고. 거대 기업의 금융 막 이런 그런 거는 뭐 사건은 많지 않지만 그건 그래도 스포트라이트는 좀 받는 거고. 그럼 일반 7, 80%의 형사 자범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도둑놈 이런 거 빼버리면 교통사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도 대부분 보험 들었으면 괜찮은데 음주해서 교통사고 내는 거, 그 다음에 술 먹고 째려봤다고 쌈박질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되게 일반 검사도 되게 7, 80%는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거. 그게 사건의 내 생각에 한 70% 될 거예요, 70%. 그럼 검사의 70%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막 텔레비에 나올 정도의 그런 게 다가 또 아닌 거예요. 하여튼 그런 형사특별법, 하여튼 여기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법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행정청의 어떤 작용 이런 것에서 이 운전면허, 이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든지 하니까 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보통은 어떤 경우가 많아요? 이 음주운전까지는 했는데 잘 요새는 안 받아줘요. 근데 이게 자기가 운전을 생계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택시 운전수나 어떤 트럭 운전수나 이런 사람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자체가 자기 월급 받는 일이잖아요. 운전을 해서 뭔가 운송을 한다든지 이 택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반 사람보다 조금 이 취소됐을 때 이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전면허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해요. 그럼 뭘로 하겠어요? 자기가 술 안 먹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가 본격적인 싸움이 되겠지만, 술 먹은 거는 맞지만도 여기서 내 운전면허 취소까지는 너무 심하다 라고 해서 이 행정법에, 아까 말한 행정법의 기본 원리에 뭐예요? 비례, 형량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게 뭐 신뢰보호 뭐 이런 것 등의 원칙에 비춰서 비례, 형량, 내가 지금 생계가 막막하다 또는 뭐 약간 넘었는데 운전면허 그 음주 수치를 약간 넘었는데 너무 과하다 뭐 이런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 형량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또 신뢰보호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였었어요. 뭐 해서 막 소송해요. 과거에는 내가 사법연수원 들어갈 때는 판검사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로클럭 제도로 바뀌어서 뭐 판사가 이제는 당장은 못 되는 거로 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소송도 해볼 수 있고 할 때는 그런 거는 뭐 신뢰보호 같은 걸 갖고 얘기하겠죠. 만약 그런 거 갖고 한다면. 뭐 헌법, 그런 거는 이제 이런 비례 형량, 신뢰보호 이런 건 결국 헌법적인 질서에서도 등장하니까 헌법에 있어서 헌법소원이라든지 의원법률 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개념 등이에요. 법의 일반 원칙, 원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등을 가지고 전에 어떤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갖고 있다가 지금 그걸 갖다 갑자기 뒤집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신뢰보호고, 비례 형량은 내가 한 행동도 뭔가 문제는 있지만 그 지금 행정청의 어떤 처분이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하다라고 따져서 받아들여지면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이때의 행정처분은 뭐예요? 행정청의 처분은 예컨대 아까 말했듯이 앞에 시간에 나왔듯이 그것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운전면허의 경우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등이 취소를 하겠죠. 운전면허에 대해서 취소를 하겠죠. 그 취소에 대해서 내가 생계가 막막하다. 이게 취소가 되면 뭐
1년인가 2년 있다 다시 따야 되는데 내가 1, 2년 동안 이거 맥주 뭐 이런 거 날르고 식료품 날르면서 먹고 사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그 취소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것이죠. 사법시험 취소 소송도 꽤 많았었어요. 사법시험에 불합격 처분을 된 사람들이 어떻게 냈어요? 문제 잘못 낸 것 때문에 소송 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불합격 처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은 공법소송을 배웠는데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이런 관계가 지금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낸 것에서 발생해요. 그럼 이 경우에 이 운전하는 사람이 예컨대 주한미군이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럼 어느 영역까지 또 들어가요? 뭐 소파라고 해서 이제 국제법의 영역이라든지 그 미군의 한국 주둔회가나 어쩌고저쩌고 협정 같은 것에 따라서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런 문제로 팍 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제법의 영역으로 가잖아요. 또 이제 요 경우에서 아까 음주운전을 얘기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10대 위반인가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이 형사처벌을 면해요. 형사처벌이 왜 중요하냐면 형사처벌로 이 사람을 가야 민사적인 합의에서 약간의 이 가불관계에서 이 사람이 형사처벌에서 조금 자기가 사고는 냈지만 민사적으로 많이 회복을 시켜줬으니까 형사적으로도 좀 형량을 좀 어떻게 좀 잘 좀 이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예컨대 이거 말고 여러분이 민사적으로 합의가 잘 되면 형사적으로 조금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참작이 된다. 이런 관점을 여기다 투입해보면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거의 막 형사적인 그 치상의 결과, 치사의 결과에 됐을 때에 있어서 자기가 민사적으로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걸로 다 회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어떻게 해주면 형사적으로 조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피해 회복됐으니까 해서 좀 줄인다. 이런 게 작동을 하는데 무슨 사건이 하나 터졌냐면 그 서울 법대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한 5년 전에 사망이 아니었고 치여서 거의 막 이 맨날 누워서 지내야 될 정도의 사망까지는 안 됐는데 거의 이게 막 후유증이 컸던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해필이면 10대 중요 위반이 아니었었어요. 예를 들어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횡단보도에 무시하고 갔다든지 이런 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를 해서 배제돼요. 그 10대 중요한 위반이면. 근데 보험을 들고 그 중요 위반은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거의 회복이 안 되는 급이에요. 그런데 형사적으로 지금 중요 위반이 아니고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형사적인 처리에서 특례로 처벌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 않고 이렇게 그 보험에 가입되고 중요 위반이 아니면 공소가 제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불기소 처분에 공소 이제 제기 않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공소 제기를 안 해버리면 불기소를 해버리니까 형사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걸려드는 게 없으니까 민사적으로 와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합의한다든지 피해 구제를 해주려고 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서울법대 학생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한테 뭐가 이제 마지막 구제수단이겠어요. 그런 10대 위반 아니고 보험에 가입됐을 때 괜찮다라고 한 그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의 규정이 잘못됐다 등에서 그게 의원법률인지 헌법소원인지 등을 냈어요. 아마 헌법소원을 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었냐면 사망하면 그건 중대한 거니까 특례가 아닌데 좀 아까 같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사망보다도 더 사망은 순간적으로 슬프지 죽어버리는 건데 이건 거의 살아있긴 한데 어떤 막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 중대 그 사망도 아니었고 또 뭐 신호 중앙선 침범 같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특례가 인정되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서 했는데 그러면 꼭 사망이 아니더라도 상해 부상 정도의 경중에 따라서는 꼭 특례에서 빠져나가게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게 법이 그렇게 해줘야지 일도 양단으로 사망은
사망은 안 되고 사망만 아니라면 괜찮은 것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사망이 아니더라도 이 상태의 중한 정도에 따라서 또 10대 위반도 아니더라도 뭔가 잘못의 경중에 비춰서 처벌의 특례를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판단을 받아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또 헌법 문제로까지도 갔었어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 또는 뭐 이게 어떤 주한미군이라고 쳤을 때 등장하는 문제 등등 생각해 보면 이 어떤 하나가 여러 가지로 펼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를 놓고 민사사건, 그 다음에 형사사건, 그 다음에 행정사건 등으로 이렇게 다각도로 이것을 갖다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처음부터 트레이닝 할 때 볼 수 있어야지 그 속에 들어가서 민법, 뭐 그 속에 들어가서 행정법, 그 속에 들어가서 뭐 형법 이렇게 지금 기존에는 세팅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구상은 이렇게 크게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실제 수험적으로도 형사 시험에서는 실제뿐만 아니라 시험에서도 특례법 같은 게 자주 등장해요.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그게 반영돼서 이런 특례법이 이 시험에서는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형사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제 형사적인 이 기록 작성에서 뭐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해야 되는 사안 중에 이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거 걸리면 불기소해야지 기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걸려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고 하는 그래서 실제 시험적으로 수험적으로도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대로 시험에도 반영돼서 형사법에서 특례법도 많이 익혀야 돼요. 그래서 그 실제 시험 범위에서도 형사특별법으로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은 아마 그 시험 범위의 특별법 과목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일어나는 게 폭처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뭐 도로교통법 이런 거가 얽힌 이 형사법에서의 범죄. 그래서 그것에 따른 어떤 규율, 처벌 이런 거 잘 아우러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형사법 속에서도 특별법, 그 다음에 이제 형법, 형사법, 민법, 민사법, 공법, 행정법, 헌법, 소송,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막 국제법 이런 게 다 아우러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민법, 민사법, 형법, 형사법, 행정법, 공법 이런 것의 전체 틀 한번 이렇게 보라고 요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내 설명은 보충 설명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